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3대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또 오전만 하더라도 강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푸른 색깔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0.2%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오랜만에 8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22만 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약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굉장히 약세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기술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졌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는 오늘 비교적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도가 나왔고 그렇지만 연기금이 4일째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어제는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확실히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살펴볼까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이상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기관 대부분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또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지금 5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아하고 카카오 이 두 종목의 매수 금액이 상당한 것 같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기아,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카카오하고 기아 외국인하고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갑작스럽게 지수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측에 매매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분홍 색깔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모든 주체들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검은 색깔 주가를 보시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먼저 일본 니케이를 볼게요. 니케이도 10시 이후부터 물론 종가는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국내보다 1시간 뒤에 개장하기 때문에 시작 당시가 10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마찬가지로 강한 급락이 나왔고 중국 상해지수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간으로 10시 이후부터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콕 집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지수 비슷한 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연동이 되어서 오늘 시초가 대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운수장비, 전기전자 이 세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일단 서비스업의 대표 종목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고, 운수장비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대표적으로 기술주하고 성장주 이 업종들이 지수 대비 흐름이 좋았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난 2013년의 사례를 보면서 코스피하고 나스닥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도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 2013년을 보시면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13년 5월 말 이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내부적인 의견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 시점은 적어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13년 5월 이때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한 달 사이 약 10%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과거 13년과 달리 충분히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어쩌면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시장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재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면 그 악재가 정말로 발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은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과거와 달리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어제하고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틀 동안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는 시가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별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사례가 과거 13년하고 다른 점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회자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장이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도 시각을 달리해보면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 조치를 3주 동안 더 연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꾸준히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종목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대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에 비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보더라도 비교적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나스닥의 상황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들도 더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되었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슈는 언젠가는 해결될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기술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철저하게 어느 한쪽 업종으로 치우쳐서 시장이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의 강한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반도체는 26%, 자동차는 146%, 석유 제품이 150%,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222%의 강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7%, 그리고 유럽연합이 78%의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매번 수출 데이터를 볼 때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여전히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을 본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여전히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수의 흐름을 보면 물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업황은 좋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도 있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세 번째는 올 1월 달에 개인들 위주로 너무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몇 달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 자체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반도체와 자동차는 1월달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내가 그 코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처럼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 업황,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코인하고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가 작년 4월 유럽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무려 417%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또 유럽 내에서도 BMW 그룹을 제치고 4위를 달성하였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4위를 했다, 이런 점보다 유럽을 본거지로 두고 있는 많은 자동차 그룹들을 앞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차를 제외하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BMW 모두 유럽을 본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 4월 대비 무려 400% 이상의 판매량 증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3개월 사이에 40% 이상의 급등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2%의 강한 증가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고차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다면 현대기아차 충분히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신차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게 중고차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고차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인용해보면 중고차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신차 가격까지 미국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공급은 다소 줄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판매 가격 상승, 그리고 자동차 인센티브 축소로 인한 마진 상승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 나왔는데 2분기에는 약 1조 9천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 이상, 오히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부 공장을 셧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지수 대비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과거 1월달 고점 25만원 이상이죠. 저는 충분히 현대차는 이 가격 부근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은 걸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25만 원 이상을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이슈가 있고 또 금리 인상, 아울러 반도체 수급 불안정, 이런 이슈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1월달의 가격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의미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공급량이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마진 개선, 또 6월부터는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보다 좋지 못한 마무리를 보여줘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